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얼마 전 저서 블랙스완으로 유명한 저술가이자 리스크 분석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경우는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비트코인의 몰락에 대한 자신의 예측을 밝히게 됩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죽일 것은 폭락이 아니라 냉혹한 붕괴일 것이라며 유행은 혐오감보다 무관심에 의해 더 위협받는다라고 트윗을 했는데, 이 탈렙은 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 시장 조작이 더 쉬워졌다라고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붕괴를 기다리는 오픈 폰지 사기에 이 비트코인을 비유하게 됩니다. 이달 초 탈렙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최고치 대비 85% 이상 감소했다라며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는데요. 한편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비판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의 지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유투데이의 경우는 위험, 리스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존경받는 대표적인 인물인 이 나심 탈레브의 신중한 입장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관적인 전망에 대조를 이룬다라며 비트코인의 궁극적인 운명, 즉 비트코인이 끝없는 붕괴에 굴복할지 아니면 계속 지나며 시장의 도전에 적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전하였는데요. 이 블락스완의 저자뿐만 아니라 구글의 인공지능이죠. 이 바드 또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하나의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최저 2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구글 바드의 비트코인 올해 최저 20K 예측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반등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바드는 올해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바드의 경우는 여러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2023년 최저 2만 759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바드는 일부 전문가들은 더 약세를 보며 1만 2천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3만 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바드는 인플레이션의 지속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그리고 계속되는 당국의 규제 압력도 가격 하락의 주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한편 바드가 2023년 비트코인의 바닥을 예측한 반면 미국의 헤지펀드 판테라 캐피탈은 2024년 비트코인의 낙관적인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의 경우는 미 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한 것을 최근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하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추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게 되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만약 이 바드의 예측대로 2만 달러까지 하락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패닉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바드의 예측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대비 25%가량 하락한 2만 달러까지 하락, 그리고 블랙스완의 저자의 말대로 비트코인이 서서히 없어지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현재까지 이 크립토 마켓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경우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무관심 속에 꽃을 피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불장을 위한 프리불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위를 보았을 때 코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찾아보는 이 크립토 마켓의 정보들, 소식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와 더불어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은행이죠. 이 JP 모건에게서 구글 바드의 예측과 블랙스완의 저자와는 반대결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크립토 마켓의 매도세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JP 모건 암호화폐 당분간 하방 제한 될 것이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의 매도세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의 하방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JP 모건 체이스의 경우는 보고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매도세는 거의 끝났으며 롱 포지션 청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글루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최근 몇 주 동안 일부 긍정적인 법률이나 규제 뉴스가 사라지면서 매도의 물결이 일어났지만 현재 매도세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결제 약정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가격 추세가 힘을 잃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의 하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6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 신청과 지난달 리플랩스의 SEC와의 재판 일부 승소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띄었다라면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비트코인을 두고 서로 상반된 견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애증의 코인 XRP 또한 강력한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더코인퍼블릭닷컴에 따르면 리플의 경우는 20일, 50일, 100일, 20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아래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7월 13일 리플의 경우는 SEC의 항소 결정과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제 지금의 단순 가격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지난달과 비교해 보아도 아쉬움이 나오지만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투자 스타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장기 투자인데 이 장기 투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단기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 제 개인적으로 너무 잘 맞는 방법이 있어서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총 1억 2천만 원, 하나 800만 원 투자 15배 레버리지니까 총 1억 2천만 원의 규모의 XRP 퓨처 트레이딩 봇을 5일 동안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네, 위쪽에 노란색 네모를 보게 되면은 5day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봇을 돌린 지 5일하고 12시간 5분이 지났다라는 뜻인데 지금 그리드 프로핏을 보게 되면은 약 10%의 수익률 500USDT를 수익으로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0USDT면 하나로 약 이제 65만 원 정도 될라나요. 이제 단 5일 만에 이렇게 수익을 본 건데 즉 봇 스스로 쇼 포지션과 롱 포지션을 걸어서 매수와 매도를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드 즉 거미줄 매매라는 뜻이죠. 이제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해서 조만간 자세하게 영상을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현물 그리드 봇을 수개월 동안 해왔지만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었는데 이 그리드 봇의 경우는 현물보다 변동성이 높은 선물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했는데요. 이 중단기적으로 바라볼 때 왜 이 봇이 효과가 좋은지, 왜 장기가 아니라 중단기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다른 코인도 있는데 하필 XRP로 진행을 하는지, 수많은 봇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퓨처 트레이딩 봇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내일이죠. 이제 월요일 오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이제 3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피어 공포 단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최근 영국의 살인적인 생활 물가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소비자보다 생산자로 존재하는 편이 더 유리한데 이 소비를 하면 이제 많은 비용이 나가지만 이 말은 반대로 하자면 판매를 통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돈을 풀었고 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5%대까지 올렸고 이 시기가 빠르게 지나가기만을 바라지만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시사에 큰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 터키, 아르헨티나 같이 인플레이션으로 큰 고통에 빠진 나라들 이름을 한두 개 정도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인데요. 사실 2021년에도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어디서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과도한 자산 가격 상승으로 현금이 쓰레기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모두가 부동산과 주식, 코인을 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현금은 쓰레기였지만 주식은 더 쓰레기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있었는데요. 이후 현금을 들고 있는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은행 계좌에 돈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동일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비트코인 결제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결제를 이야기하면 수수료와 블록 생성 시간, 이제 높은 변동성을 단점으로 들면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화폐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국민들은 점차 자국 화폐를 달러나 현물 등으로 빠르게 바꾸고 있죠. 은행들도 쉽게 거래를 터주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자체가 돈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결제 업체는 자사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모든 카페와 바, 이제 식당 등이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았는데 한 달 뒤에 화폐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라면 어떨까요? 300만 원을 받았는데 다음 달에 150만 원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예 상점에서는 자국 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곳들도 생길 겁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그나마 튼튼하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할 뿐이죠. 이 달러는 구하기도 힘들고 현금을 은행이 아니라 어딘가에 보관해야 한다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세계 어느 곳이로든 이동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손쉽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해 달러 선호도 역시 커버가 가능하죠. 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는 비트코인의 생태계의 빠른 도입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